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14차시 등차 수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먼저 그 첫 시간 등차 수열은 크게 두 시간으로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시간 등차 수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죠. 자, 등차 수열의 정의를 생각해 볼 건데요. 자, 봅시다. 자, 수열은 우리가 일정한 규칙을 갖는 수의 나열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얘들아 1, 3, 5, 7, 9 이렇게 가는 수열이 있어요. 자, 이 수열의 규칙을 생각해 볼게요. 그 다음에는 뭐가 올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대충 눈치를 채면 뭐가 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11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죠.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다 여섯 번째 항이 A6이죠. 여섯 번째 항. 11이 온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어떻게 알았어요? 그렇죠. 금방 발견할 수 있겠죠. 그 직전 항에 대해서 얼마를 더해가니 첫째 항이 얼마예요? 첫째 항이 1이고 그 1로부터 시작해서 얼마씩 더해가고 있어요? 2씩 더해가고 있는 거 맞습니까? 2씩 더해가고 있는 거 맞죠? 2씩 더해가고 있는 거 맞죠? 이렇게. 그래서 그 다음에 얼마인 걸 알았어요? 11인 것을 알았죠. 자, 그럼 또 예를 들어 볼게요. 이번에는 10, 6,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다음에는 뭐가 올까요? 다음에는 뭐가 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마이너스 10인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여섯 번째 항이. 얘는 수열을 달리하니까 B6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자, 이거는 뭐예요? 첫째 항이 10이고 그거로부터 얼마씩 더해간 수열이에요? 마이너스 4씩을 더해가고 있습니까? 마이너스 4씩을 그 직전 항에서 마이너스 4를 더해가고 있습니까? 마이너스 4씩을.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4를 더하니까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죠. 자, 기존의 항에서 어떤 일정한 값을 더해가는 형태의 수열 또는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 사이의 차이가 뭐예요? 이 두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을 빼면 뭐예요? 2죠. 세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을 빼면 2죠. 네 번째 항에서 세 번째 항, 다섯 번째 항에서 네 번째 항, 여섯 번째 항에서 다섯 번째 항. 인접한 두 항의 차이가 여기서 뭐예요? 마이너스 4죠. 세 번째 항에 두 번째 항 빼도 마이너스 4. 네 번째 항에서 세 번째 항 빼도 마이너스 4. 다섯 번째 항에서 네 번째 항 빼도 마이너스 4. 여섯 번째 항에서 다섯 번째 항 빼도 마이너스 4죠. 자, 인접한 두 항 사이의 차이가 항상 여기서 이 수열은 2로 갔고 여기서 뭐예요? 4로, 마이너스 4로 갔죠. 공통의 차이. 인접한 두 항 사이의 공통의 차이. 그것을 우린 두 자로 뭐라고 부르냐면 이것을 바로 공차라고 불러요. 공차. 공차. 그리고 이 기호로는 D라고 써요. 공차. D가 플러스 2라는 거죠. 공차. 얘네들이 다 공차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수열은 딱 두 가지 정보만 알면은 이 수열을 구성해요. 뭐와 뭘까요? 바로 첫째 항과 뭐만 알면 공차만 알면 첫째 항과 공차만 알면 우리는 이 수열이 다 구성되죠. 그래서 얘를 첫째 항 A1이죠. 기호로 걔가 1이고 공차 D가 얼마인? 공차 D가 얼마인? 2인 무슨 수열이라고 하면 될까요? 차이가 일정한 수열. 등차 수열이라고 우리가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번째 수열은 뭐라고 말하겠어요? 얘는 뭐 첫째 항이라고도 하고 우리는 초항이라고도 불러요. 선생님은 초항이라고도 불러요. 더 줄여서. 얘는 우리가 얘를 수열 AN이라고 하면 얘를 수열 BN이라고 합시다. 초항 B1이 얼마이고 10이고 공차 D가 얼마인? 마이너스 4인 무슨 수열? 역시 인접한 두 항 사이 차이가 같잖아요. 등차 수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등차 수열의 의미를 알겠습니까? 그럼 등차 수열의 가장 핵심 요소는 뭐예요? 초항과 첫째 항, 초항과 공차만 알면 우리는 그 수열이 구성되죠. 그것을 인접한 두 항 사이가 차이가 같은 수열, 그게 등차 수열이다. 자, 그래서 정의를 내리면 이렇게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첫째 항을 A1, 두 번째 항을 A2, 세 번째 항 AN 이렇게 해가지고 A3에서 AN-1번째 항, AN번째 항, AN 플러스 1번째 항 이렇게 쫙 있죠.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항이 그 직진 항에다가 뭐를 항상 공차 D를 더해서 만들어져 가는 거잖아요. 이게 등차 수열의 정의죠. 등차 수열의 원리죠.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으로부터 D를 더하고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으로 D를 더하고 이렇게 하면 N번째 항은 그 직진 항인 N-1번째 항으로부터 공차 D를 더하는 거잖아요. 그럼 N 플러스 1번째 항은 N번째 항으로부터 뭐가 되는 거야? 공차 D가 더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N을 이미 N이라고 하면 일반화시키면 그래서 이 N 플러스 1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새로운 항이라고 받아들이세요. 새로운 항은 A N번째 항을 그 직전 항이라고 받아들이세요. 직전 항으로부터 항상 뭐를 더해서 일정한 공차를 더해서 만들어져 가는 수열. 그게 바로 등차 수열의 정의예요. 여러분들 이걸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 식을 어떻게 읽으라고요? 이 식을 이렇게 읽으라고요? 새로운 항이 그 직전 항에다 항상 공차 D를 일정한 값을 더해서 만들어져 간다라고 바라보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걸 이렇게 정의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등차 수열의 정의예요. 첫 번째 정의예요. 자, 두 번째 정의는 이제 인접한 두 항 사이 차이라고 본 거예요. 우리가 두 번째 항에다가 첫 번째 항을 빼면 공차 D가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세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 빼면 공차 D가 되죠, 여전히. N번째 항에서 N-1번째 항을 빼면 공차 D가 남잖아요. N 플러스 1번째 항에서 N번째 항을 빼면 공차 D가 남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항상 N 플러스 인접한 이게 AN 플러스 1과 AN 이것을 뭐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이 식을 인접한 두 항 사이의 차로 읽어야 되는 거죠. 그게 항상 뭐로? 공차 D로 일정한 수열. 그게 바로 등차 수열이라는 거예요. 등차 수열은 정의가 두 개예요. 그래서 뭐야? 새로운 항이 항상 그 직전 항에 일정한 값 공차를 더해져서 만들어져 가는 수열. 그게 첫 번째 정의. 정의 1. 첫 번째 정의 받고 두 번째는 인접한 두 항 사이 차이가 항상 뭐다? 공차 D다. 이게 바로 정의 2. 이게 바로 등차 수열의 두 가지 정의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이 식 두 개를 꼭 외우세요. 두 식을 항상 한글로 말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세요. 알겠습니까? 이게 수열의 정의다. 등차 수열의. 그럼 우리가 등차 수열의 가장 핵심 요소가 바로 뭐냐 하면은 일반항이죠. N번째 항. N번째 항을 알면 우리는 몇 번째 항을 알 수 있을까? 첫 번째 항도 알 수 있고, 두 번째 항도 알 수 있고, 세 번째 항도 알 수 있고, 100번째 항도 알 수 있고, 모든 항을 다 알 수가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일반항이 가장 중요한 건데 일반항을 어떻게 구하는지를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거야. 일반항이 제공된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일반항 즉 수열의 규칙이 제공된다면 우리 각각의 수열을 구성하는 것은 n에다가 1을 넣고 2를 넣고 3을 넣고 해가지고 함수값의 나열로 생각하면 아주 쉽게 구성할 수 있는 것을 알았죠. 자,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수열이 특별히 어떤 수열? 초항과 공차. 이 초항이고 얘가 첫째 항이죠. 첫째 항 A1과 공차 일정한 차이. 공차가 제공되었을 때 이건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데 그 등차 수열에 얘가 등차 수열이죠. 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가 우리가 이번에 이어서 할 얘기예요. 뭐를 가지고 놀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초항과 공차를 가지고 일반항을 구성해 내겠죠. 자, 봅시다. 그 구성하는 과정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들으세요. 첫째 항이 1이고 두 번째 항이 3이고 세 번째 항이 5예요. 그럼 10번째 항은 뭘까요?를 생각해 보자. 자, 유도해 갈게요. 자, 공차가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을 비교해 보니까 공통의 차이가 얼마야? 플러스 2죠. 차이가 2죠. 두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을 봤더니 또 2죠. 2씩 더해 가지는 등차 수열이구나. 공차가 2구나를 느낄 수 있죠. 자, 그럼 잘 봐.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으로부터 공차를 몇 개 더한 거니? 공차를 1개 더했죠. 세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으로부터 공차가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즉 3 빼기 1개 있죠. 그럼 네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으로부터 공차가 몇 개 있겠니? 그만큼 더 그럼 3개 있겠죠. 그럼 그런 규칙에 의해서 10번째 항과 첫 번째 항 사이에는 공차가 몇 개 있을까? 1개, 2개 해서 몇 개? 그렇죠. 10 빼기 1. 그 사이 개수가 10 빼기 1이죠. 10 빼기 1개, 즉 9개가 있죠. 10 빼기 1개의 공차가 있는 거잖아. 즉 다시 말하면 첫 번째 항으로부터 몇 개의 공차를 몇 개 더한 거예요? 10 빼기 1개 더한 게 바로 10번째 항의 함수값이 되는 거죠. 10번째 항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첫 번째 항으로부터 뭐를 더해? 공차들을 더해 갈 건데 몇 개 더한 거야? 몇 개 더한 거예요?
얘가 A1 첫 번째 항으로부터 10번째 항은 공차를 몇 개 더한 거예요? 10 빼기 1 그 사이의 개수만큼 더한 거예요. 첫 번째 항과 10번째 항 사이에는 10 빼기 1개의 공차가 있거든. 알겠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 항부터 100번째 항 사이에는 몇 개의 공차가 있어? 99개가 있는 거죠. 그럼 그 99를 더하면 되는 99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여기다. 2가 99개에 있다는 뜻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구성되는 거예요. 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런 규칙에 의해서 몇 번째 항을 말할 수 있어? n번째 항을 말할 수 있겠죠. n번째 항은 첫 번째 항으로부터 공차가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 공차를 계속해서 그 직전 항으로부터 더해 가겠죠. 공차가 몇 개가 있는 거예요? 몇 개가 있는 거예요? n번째 항과 첫 번째 항 사이에는 몇 개의 공차가 있는 거예요? n 빼기 1개의 공차가 있는 거죠. 2가 n 빼기 1개 있는 거죠. 그럼 첫 번째 항, 첫 번째 항으로부터 공차를 더해가는데 몇 개 더한 거예요? n 빼기 1개 더한 거죠. 그걸 바로 식으로 쓴 게 바로 이게 일반항 공식이 돼요. 이게 바로 일반항 공식이에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 공식이 되죠. 이게 바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넣어볼게요. A 초항이 얼마였어? 1이었잖아. 1. 공차는 2였잖아요. 식을 정리하니까 1차식 나오죠. 2n-1 일반항을 우리가 구해낼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됩니까? 자,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 우리가 이게 등차 수열이라고 할 때 초항과 공차만 알면 우리는 뭘 구할 수 있어? 일반항을 구할 수 있어. 왜? 일반항은 n번째 항인데 몇 번째 항? 첫 번째 항으로부터 뭐를 다 더해가면 돼? 그 인접한 두 항 사이 차, 공차를 다 더하면 되는데 몇 개 있어? 첫 번째 항과 n번째 항 사이에는 n 빼기 1개의 공차가 있어. 그러니까 그것을 그대로 읊으면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더하는데 몇 개 더해? n 빼기 1개. 그래서 a1 플러스 n-1d가 되는 거죠. 이걸 절대 식으로 외우지 마세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등차 수열의 일반항 공식이 된다. 등차 수열이죠. 지금 뭐 무슨 수열하고 있는지 모르면 안 돼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 공식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물론 이거를 좀 더 수학적으로도 증명할 수 있죠.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 공차 D를 더한 것.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에다 공차 D를 더한 것. 이게 정의잖아요. n번째 항은 n- 그 직전 항 n-1에다 공차 D를 더한 것. 이걸 다 뭐예요? 싸그리 다 더하면 서로 옆에 항끼리 없어지는 거죠. 좌우로 없어지는 거죠. 다 없어지고 뭐만 남아? an 남고 a1 남고 d가 싹 남는데 몇 개야 이게? n-1개야. 그래서 이렇게 식이 세워지는 거죠. 굳이 수학적으로 증명을 하자면.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문제를 우리가 풀어본다면 첫째 항이 3, 공차가 2다. 일반항을 구하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항 공식 AN은 어떻게 된다고? 첫 번째 항으로부터 더해 갑니다. 뭐를? 공차를 몇 개? n-1개. 이거 그대로 쓰면 되는 거라. 3 플러스 n-1 2니까 정리하면 분배하니까 2n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일반항을 등차 수열 일반항을 구할 수 있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수열을 그냥 이렇게 줬어요. 등차 수열을 이렇게 줬어. 그럼 초항은 얼마예요? 28. 공차는 얼마예요? 28에다가 얼마를 더해야 25가 되죠? 마이너스 3. 그래서 첫째 항이 28, 공차가 마이너스 3이므로 일반항은 어떻게 되는 거야? 첫째 항에다가 뭐를 더해가? 공차를 더해가. 몇 개? n-1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3에 플러스 31. 이게 바로 일반항 AN이 되겠네. 어떻게 일반항 구하는지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예제 1번 한번 풀어볼까요? 제4항이 13이래요. A4항이 13이래. 그 A4는 일반항 공식에다 첫째 항에다 공차 D를 몇 개 더한 거예요? 네 번째 항과 첫 번째 항 사이에는 4 빼기 1개가 있으니까 3개가 있겠죠. 그게 13이라는 뜻이잖아요. 보입니까? 그 다음에 10번째 항이 37이래요. 그러면 A10은 A 첫 번째 항으로부터 공차를 더해가는 게 정인데 첫 번째 항과 10번째 항 사이에는 몇 개가 있어? 9개의 공차가 있잖아요. 그게 37이래요. 그럼 이거 두 개 뭐 하면 돼? 연립하면 되잖아요. 자, 밑에 항에서 위에 항을 빼면 6D는 24. 따라서 D는 6, 4, 20. 공차가 4가 얘가 4가 되는 거죠. 4, 30이니까 초항은 1이네요. 그죠? 그래서 일반항을 구하면은 이제 일반항 구할 수 있겠습니까? 초항과 공차를 찾았으니까 일반항 AN은 초항에다가 n-1개의 공차를 더한 거니까 1 플러스 n-1 곱하기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4n-3 이렇게 일반항을 구할 수 있죠.
자, 예제 2번 같은 문제가 만날 수 있어요. 첫째 항이 얼마래요? 마이너스 28이래요. 공차가 얼마래요? 3이래요. 그럼 등차수를 일반항 구할 수 있죠. 일반항 A에는 초항에다가 n-1개의 공차를 더한 것. 자, 그래서 마이너스 28 플러스 n-1, 3. 그러니까 3n 마이너스 31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일반항이야.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 거니까 이 일반항이 처음으로 0보다 뭐 하기를 바래요? 크기를 바라는 거죠. 그럼 넘겨. 그럼 1차 부등식 문제잖아요. 31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뭐가 되겠어요? n은 3분의 31인데 이거 얼마요? 10점 얼마죠? 그럼 첫 번째로 n은 자연수니까 10점 얼마보다 커야 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n은 제 11항 제 11번째 항부터 처음으로 영한인 수가 나오겠죠. 제 몇 장이라고 물어봤으니까. 알겠습니까? 자, 우리가 그래서 등차수열의 정의와 등차수열의 가장 핵심인 일반항, 그걸 가지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해 봤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등차수열의 일반항이 갖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들을 한번 고찰해 보도록 할게요. 쉬었다가 다시 합시다.